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6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책팀장 하고 있는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는 계속 저 혼자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혼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기가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오디오가 겹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언론계가 아직은 그러려면 조금 갈 길이 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희 언론시민단체로서 저희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갖고 온 소식은 더더욱 안타까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론계가 또 한 명의 방송 노동자를 떠나보냈습니다. 2월 4일 그저께입니다. CJB 청주방송의 이재학 PD가 사측의 부당해고를 성토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이유가 뭐냐? 이 방송계에서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습이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해고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이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의 문제가 공론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관습으로 방송계에 자리 잡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워낙 이 노동유연화가 모든 이 업계에 횡행하면서 방송계에서도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게 이제 공론화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노동자, 안 그래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사법부가 인정해주지 않은 겁니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사법부가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프리랜서다. 예.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그 회사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회사 측 주장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하던 이재학 PD가 그래도 힘 좀 내고 항소를 하자 해서 항소장을 낸 지 5일 만에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든 활동가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강력히 성토하고 빠르게 이 그 죽음의 악습을 끊어내야 됩니다. 청주방송이 곧바로 이재학 PD님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추후에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장 조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됩니다. 청주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의 책임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법원. 이 사실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 이 부문이요. 이렇다 할 판례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서 마저 이 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법원도 이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 노동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느냐 관련 법리들의 검토를 다시 해야 되고요. 고인은 돌아가셨지만 차후 판결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낼 수 있도록 스스로가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판결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연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재학 PD가 그러면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했으며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느냐. 일단 부당해고의 어떤 과정을 보면은 이 방송국이 어쩜 이럴 수 있네요. 우리가 대전 MBC의 유진 아나운서 역시 프리랜서잖아요. 그렇죠. 그 사례에서도 우리가 어쩜 방송국에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뭐 명함을 줬었는데 그 명함이 뭐 선물이었다라고 말한다든가 권리를 요구했더니 책상을 빼버린다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기도 하지만 치졸한 이런 태도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참. 그러니까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정규직처럼 일을 시킨다. 네. 그런데 자를 때는 프리랜서. 회사 소속이 아니야. 자를 땐 프리랜서야. 네. 불필요할 땐 프리랜서, 권리 요구하면 프리랜서. 근데 내가 회사 측이 일 시킬 땐 우리 노동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처럼.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사람이 꼭 사람이 죽어야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정까지 가기 전에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방송국 정도로 그렇죠. 되면은. 청주방송 이재학 PD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것인데 2018년 4월입니다. 2018년 4월 이때 당시에 이재학 PD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2개 정도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막내 작가와 이 프리랜서 PD들의 한 달 급여가 프리랜서니까 프로그램 제작하는 건 바이 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120만 원에서 160만 원밖에 안 됐대요. 아유, 2018년 4월의 얘기예요. 뭐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2018년 4월에 이재학 PD가 공식 석상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을 일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 자기 처음 일할 때는 80만 원 받았대요. 14년을 여기서 일하셨어요? 예, 청주방송에서 14년 일했습니다. 근데 계속 프리랜서로 계속 프리랜서였습니다. 120만 원에서 160만 네. 원 받고. 처음 입사할 땐 80만 원 정도. 이건 작가 얘기입니다만은 네. 작가들 같은 경우에 이재학 PD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신 분들 월 80만 원.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청주방송 기획제작부 국장이 이재학 PD의 그 요청을 듣자마자 그만둔다는 말로 듣겠다고 소리치면서 바로 며칠 뒤에 제작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시켰다고 합니다. 사측의 주장이 그래서 뭐냐? 애초에 프로그램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니까 해고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학 PD가 이제 그때부터 일종의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 해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네. 프리랜서라는 그 근무 형태가 일종의 자영업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학 PD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PD랑 다를 바 없는 일을 한 수준이 아니고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다른 정규직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업무 내용을 이재학 PD의 그 어떤 증언이나 기록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재학 PD는 2004년 조연출로 청주방송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연출 PD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방송국에 입사해서 처음에 조연출로 시작을 하면 네. 한 5, 6년 뒤에는 이제 제작 PD를 맡는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프리랜서로 입사했어도 똑같이 한 겁니다. 아니 나는 좀 이거부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조연출로 입사해서 6년 동안 거기 계속 다녔다는 소리잖아요. 다녔다는 겁니다. 중간에 1년인가 근무 안 한 기간이 있긴 해요. 프리랜서니까 프로그램 없었나 보지 그때. 1년인가. 그것도 그래서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육아휴직 이런 거 하면 1년 쉬거든요. 정규직도. 그럼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차후에 더 알아보고요. 네. 그래서 2010년부터 연출 PD를 맡아서 TV 닥터 건강클리닉, 쇼 뮤직파워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했고요. 해고를 당한 2018년 4월경에도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등 2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출 PD를 맡고 있다는 건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방송에 대한 최종 검수, 섭외, 프로그램 구성, 촬영, 편집, 중계차, 디렉팅 등 그러니까 모든 제작 업무를 총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윗선에다가 업무 보고까지 올렸고요. 만약에 편집 등의 이유로 내근을 하게 되면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 이후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매주 5일에서 7일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5일에서 7일 근무했다는 건 일주일 내내 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 청주방송같이 지역방송국인 경우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이름 중에 아름다운 충북 이런 거 있죠? 네네. 이런 게 이제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각 동네 찾아다니면서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런 보조금을 받을 때에도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와 기한서에 이재학 PD가 실무 책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들 때문에 모든 동료들이 이재학 PD를 PD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청주방송은 청주방송 기획제작국 PD라고 명함을 줬습니다. 여기도 명함까지 여기도 줬네. 명함을 줬죠. 세상에. 예. 청주방송은 뭐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지금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것도 선물인가요? 예. 아니 근데 이거 충북 지역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기한서 이런 거는 사실은 정규직이나 회사에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실무 책임자가 이분으로 돼 있다면은 네. 사실은 거의 정규직과 다름없는 일을 네. 계속 해왔다는 거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고 간부들의 운전기사나 비서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말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대요. 회장이 주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하는데 와서 찍어라 해서 찍었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정도로 일을 해도 회사 소속 노동자가 아니면 도대체 뭘 해야 회사 소속 노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보다 뭘 더 해야지 그러니까 뭘 해야 회사 소속 노동자성을 노동자라는 거야? 인정을 받죠? 예. 우리가 좋아 법 다 좋다 이거인데 법을 잠깐 생각하지 말고 프리랜서라는 계약 형태 생각하지 말고 일만 보자고요. 도대체 뭘 더 해야 회사 소속 노동자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회사나 동료들이나 그 동안에는 우리 고인이 권리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다 회사 소속 노동자 취급을 했던 거예요. 대우를 해줬던 거예요. 월급만 안 줬지 적었을 뿐이지. 그거는 대우는 네. 안 해준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일은 그렇게 1인 정규직처럼 굴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PD라고 부르고 명함도 파주고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그동안에는. 근데 권리를 요구하니까 갑자기 회사 소속이 아니라는 거야 갑자기.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비인간적이라면은 프리랜서라는 계약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런 노동자를 회사 소속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를 법까지 인정해주면 그런 법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노동 현실을 반영 못하면 사법부가 왜 있습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거 지자체에 제출하는 기한서까지 책임자로 기록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빼박이다. 이거는 그냥 정규직 대리 하는 건데 놀라운 것은 법원이 그거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법원이 그걸 인정 안 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더 기가 막힙니다. 법원 판결의 일부 보도 나온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고 이재학 PD는 오랫동안 조연출로 일했고 AD로 일했고 근무 형태는 정규직과 달리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회사는 그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징계 등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청주방송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수적 업무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어느 정도 회사한테 좀 지시를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조연출이고 프리랜서라서 부수적인 일밖에 안 했잖아. 이겁니다. 도대체 뭘 해야 뭘 해야 중심적인 업무인 겁니까 지금? 중심적인 업무는 뭐예요 그러면? 지자체 방송국이 내는 기한서에 실무 책임자로 써 있는데도 그게 부수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해야 돼? 이게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거 어디까지 해야 돼요 진짜? 물론 법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좀 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라고 납득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진짜 황당하네. 더 안타까웠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법원이 고 이재학 PD가 자신의 근로자성, 그러니까 회사 소속이고 회사의 지시를 받는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는 거를 고인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아니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의 일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이분이 PD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촬영이 외부에서 있으면 회사에 들어갔다 나가는 거 말고도 그러니까요. 그냥 밖에서 그냥 출근해서 밖에 그 현장으로 출근했다 그럼요. 현장에서 퇴근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계 PD의 특성인데 이런 걸 어떻게 다 증명을 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현실을 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참. 좋아요. 그럼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근로자 지위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라면 사측도 자기네가 주장하는 바대로 얘는 우리 회사에 그렇게 종속되지 않았고 막 자기 맘대로 다른 일 하고 출퇴근도 잘 안 했고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는 왜 그런 증명 의무가 없습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회사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고 이재학 PD는 회사와 쓴 계약서 한 장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뭐야 이게? 회사는 아무 의무가 왜 없어? 계약서도 작성 안 했는데. 프리랜서는 계약서 안 쓰고 막 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왜 있어요? 야, 황당하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자기네 노동자고 권리를 요구하거나 필요 없어서 자를 때는 회사 소속이 아니다. 프리랜서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이후로 이 노동유연화가 방송계에도 침투하면서 이 프리랜서와 같은 신종 비정규직이 만연해졌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만연합니다. 그렇죠. 청주방송이 또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역 청주 방송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대전 MBC 사례도 봤지만 지역 방송국들이 보통 그렇다고 하네요. 외주 제작도 상당히 일상화가 됐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인데도 이 문제가 오랫동안 수면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냐? 이 방송계 특성상요. 자기가 이 처우나 부당해고로 피해를 봤을 때 노동자가 뭔가 권리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공로를 하잖아요. 그냥 업계를 떠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계 안에서 내가 일하던 그 방송국에서 잘려서 아이 더럽네 하면서 다른 방송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받아준다는 거죠. 내가 뭔가 공로를 하면. 어느 업계고 그렇지 않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방송계가 그런 업계 내 경영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쉬쉬하다가 2016년에 CJ ENM PP인 TVN에서 고 이한비 PD가 돌아가셨죠. 2017년에는 EBS 다큐 프라임을 외주 제작하던 박환성, 김광일 PD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이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세 분이죠, 총 하면. 그리고 나서야,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요. 이 프리랜서 외주 제작 문제가 공론화가 된 지. 이제 막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외주 제작 분야는 아주 조금이지만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표준계약서를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지금은 쓰는 비율이 그래도 한 60-70%는 넘어간다 그래요, 최소한. 근데 이 프리랜서 부문은 지금 이렇다 할 판례조차 없습니다. 당국에 이렇다 할 권고조차 없습니다. 노동부도 손 놓고 있고 사법부도 손 놓고 있고 방송계는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해드리지만 이건 죽음의 고리입니다. 부릴 때는 우리 노동자고 자를 때는 프리랜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 방송국 스스로도 자기네 사람들을 이렇게 노동권을 희생하고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방송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예. 빨리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길 저희가 촉구하고요. 사법부나 당국에서도 이 문제 프리랜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오늘 좀 감정이 격양됐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어제 방송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소개해드린 머니투데이의 이 의료보험 먹튀 보도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더군요. 그래요? 예. 많은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대림동 르뽀보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헤럴드 경제. 이거는 뭐 아주 전국구 스타가 됐던데 그 기자님은. 시사인을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시사인 이번 주 호의 주간지는 맨 앞장이 그거잖아요. 편집국장이 쓰는 편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도 언급이 됐어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시민분들이 그만큼 이제 깨어 있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PD님께서 어제 방송에서 사고를 내셨더라고요. 네. 그거를 댓글로 고백을 해놓으셨어.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뭐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니고 일부러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김야옥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병원 가기도 무서우니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이태 TV의 송이태님이시죠? 아름다운 이태님. 새로운 채널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역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물려주는 기사보다는 기사 뒤쪽의 정보들을 확인해야 하는군요. 이봉호 팀장님, 이정일 PD는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탈탈탈.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이태님은 가수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 다른 청취자분들 송이태 TV 역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워터 6230님, KBS 저녁 뉴스가 평일과 주말 스탠스가 많이 다른데 왜 이럴까요? 평일은 앵커 바뀌기보다 더 검찰과 야당 언론사인 듯합니다. 앵커가 가진 생각이 반영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앵커의 생각이 반영돼서 뉴스의 스탠스가 바뀔 정도는 아닙니다. 앵커가 아예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앵커가 어떤 보도의 논조나 방향성을 바꾸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앵커를 포함한 제작진들, 기자들이 다 같이 회의하는 자리 또는 데스크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스가 많이 바뀌게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앵커의 생각 때문은 아닐 겁니다. 네. 예. KBS 보도국 전체의 생각이 그러니까 주말 뉴스 팀과 평일 뉴스 팀이 다르니까 그 팀의 생각이 좀 다른 거겠죠?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핫쌤님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시즌2로 가면서 스탠스가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더군요. 이번 주 일요일 방송 봐야 알겠지만 미디어 탈곡기가 탈탈 털어주세요. 댓글 보태느라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댓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미 이 저널리즘 토크쇼 어제 유튜브에 공개됐었나요? 뭐 공개된 게 아니라 라이브를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어제 라이브였죠. 예. 어제 첫 라이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핫쌤님뿐만 아니고 저희한테 네. 제보 및 성토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디어 비평이냐 정치평론이냐. 기존의 색깔을 시민들이 좋아하던 색깔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뭐 색깔은 둘째치고 네. 그 뭐죠? 저 아까 이봉우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비평이 아니고 정치 평론으로 갑자기 바뀐 것 네.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유니크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서 그냥 종편에도 많이 있는 그런 평론 프로그램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아직은 확인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또 라이브라서 예. 라이브에서 막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약간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시즌 2 아무튼 시작하기 저희가 전에. 저희가 일요일 방송 첫 방송 포함해서 라이브 방송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YB님 썸네일 힙한데요. 이게 힙한가요? 예. 제가 이거 또 힙과는 제가 거리가 먼 사람이고 이정희 PD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민원연이 힙하고는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그렇게 봐주신다니 또 감사하네요. 네. 호섭 김호섭님이신가봐요. 정말 나쁜 게 진짜와 가짜를 교묘하게 섞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짜만 100%라면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웃어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내가 스스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주는 언론이 없거나 아예 모르거나 그냥 속거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연이 참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면에 숨겨진 것들을 근데 노력은 많이 하지만 저희도 사실 다른 언론사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언론사들 다른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써니케이님 팟캐스트로 출퇴근 시간에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민원연 유튜브 구독은 해두었는데 요 며칠 미탈 유튜브 구독 좋아요를 심하게 강요. 네. 심하게 강요하셔서 했습니다. 네. 이봉우 팀장님 목소리는 참 친숙한데 얼굴이 보이고 눈이 마주치니 이게 또 낯설어서 낯가리며 슬며시 눈을 돌립니다. 이거 봐. 이게 처장님이 그래서 나오셔야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제 첫인상이 되게 무섭대요, 사람들이. 그런가요? 예. 제가 카메라를 안 쳐다보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저도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PD님이랑 눈을 마주쳐요, 그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카메라 봐야 되는데, 네. 근데 내가 카메라 보면은 그렇게 낯설구나. 죄송합니다. 댓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강요한 건 아닌데. 네. 예, 근데 아직은 우리가 한 두세 달까지는 좀 강요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예. 최철우님께서 애초에 뉴스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 이런 잘못된 프레임의 기사들을 민원연을 통해 주로 보게 되는데 언제나 논리적이고 중립적인 해설을 붙여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의 혐오에 대해서는 미탈에서 들은 이야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말로. 이 진짜 이 민원연의 존재 이유가 이겁니다. 네.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면 대부분의 지인들이 왜곡된 프레임에 자신이 현혹되어 왔다는 것을 기자가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지인분들도 대단하시네. 그러네요. 보통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만나봅니다. 예, 진짜로. 사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그 기본적인 그 어떤 본성을 저희도 참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분들이 또다시 누군가의 왜곡된 프레임을 벗겨주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역시 미탈의 영향력이란 비단 구독자 수에 한정된 것이 아니니 계속 힘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회원들도 힘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감동의 댓글이다 이거 진짜. 네, 우리 회원분들도 미탈에서 들은 이야기 활용할 때 꼭 쿠셔너를 습관처럼 내가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 유튜브 방송에서 들었는데라고 붙여달라고. 이 행동 양식까지 이렇게 지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댓글이고요. 너무 감동이네. 최철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팟빵 댓글로 넘어갈게요. 팟빵 댓글은 PD님께서 좀 먼저 읽어주시죠. 네. 제가 팟빵에도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뭐죠? 이게 뭐냐면 솜진채 발견님 764만 원 마치 1.2배 느리게 녹음됐나 봐요. 진짜? 네, 저의 캐 봉 팀장의 목소리가 마치 음성 변조처럼 나와서 놀랐어요. 봉 팀장님의 애교 섞인 목소리를 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은 이게 뽑을 때 잘못됐나 봐요. 파일을. 음성이 그러니까 영상에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영상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뽑을 때 파일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밤에 다시 고쳐가지고
넣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예상치 못한 또 사고가 발생했군요. 네. 이정일 PD님께서 영상과 이 팟캐스트를 같이 이렇게 작업하시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일종의 사고입니다, 그죠? 이건 사고죠. 예. 예. 제가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역시 컴퓨터가 구립니다. 그죠? 이 정도로 컴퓨터가 구리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민원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예, 농담으로 받아주시고. 예. 자,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노란색 매미지님도 저리톡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 진짜 일요일에는 봐야겠다. 네, 꼭 봐야겠네요. 이게 이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게 사실 저희 네. 방송 듣는 분들은 저희랑 마찬가지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고 시즌 1 동안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컸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야. 네, 미디어 비평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방송의 이 청취자들께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죠. 저희가 진짜 반드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기레기짓하는 기자들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거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예, 이건 좀 그런데 예. 편집하겠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쩜 저렇게 5분 안 내고 현 정부나 깎아내리는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때 터진 메르스는 반성이나 했을지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뭐 우리 기자분들 중에서도 메르스 사태 때 배운 게 많이 있겠죠.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경험을 통해서 우리 당국과 시민들이 많이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죠. 시민들이 굉장히 성장했기 예. 때문에. 예. 솔직히 말하면 요새 마스크 쓰는 분들 진짜 많은데 우리 이렇지 않았어요. 진짜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렇죠. 정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그럼요. 가지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메르스 때도 언론에 많이 되었거든. 예. 맞습니다. 브레이브 1985님 메르스 때는 그 리을의 짤방이 강렬했죠. 살려야 한다. 예. 예. 그게 막 패러디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막 쓰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노란색 메모지님 처장님 일본에 가셨군요. 오늘 유공은 하필 평소보다 긴 시간이던데 총수가 진짜 나빴네. 잠깐만 김어준 씨가 나쁜 게 아니라 처장님이 그냥 가신 건데 일본에. 아니 시간을 길게 주셨나 봐요. 시간을 길게 줘서 예. 그나저나 사무실 대빵이 부지한 분위기가 급 궁금하네요. 저희는 대빵이 없어도 늘 똑같습니다. 네.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서 도서관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처장님께서 원격으로 또 지시를 하시기 그럼요.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에서요 계속 일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내에 있어도 네. 회사에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시간보다 워낙 바쁘시니까 또 밖에 많이 나가 계시거든요. 맞아요. 밖에서 많이 비슷합니다. 계세요. 네. 저희는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상적인 댓글이 감동적인 댓글도 있었지만은 팟캐스트에 팟빵에 애교 섞인 이봉우의 목소리. 또 제가 살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아까 유튜브 댓글에는 제 눈만 마주쳐도 어색하다는 분이 있었는데 네. 만난 것도 아니고 방송으로 눈 마주치는 것도 어색하다는 분이 계신데 또 어떤 분은 목소리에 애교가 섞였다. 네. 살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네. 김야웅님께서 네.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시고 네. 김예웅님 저희 회원이신데 사실. 네. 예. 그래서 저도 화면에 좀 나와달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럴 수가 지금 없는 입장인데 저희가 이거 처음 만들 때 그거 고려했죠. 심지어 뒤통수만 나오게 해보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넓은 공간에서 방송을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아니면 특집 방송에서 직접 나오셔도 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특집이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까지 저 혼자 합니다. 내일은 그리고 내일 방송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고 이재하 PD님의 명복과 명예회복을 간절히 바라고요. 민원연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디 이런 소식을 갖고 오지 않고 진짜 유익하고 좋은 정보만 가져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